유가 등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박과 중국 부동산 부실, 양적 완화 축소 등이 복합적인 경제 악재로 작용하는 퍼펙트 스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부처에서도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네, 한편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9%로 소폭 낮췄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기존 전망률 4.3%를 유지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일기 김대호 박사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반갑습니다. 박사님, 퍼펙트 스톰이라는 말이 기상용어는 아니고 경제용어로 쓰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퍼펙트 스톰. 이게 원래는 기상 용어였어요. 네. 그러니까 스톰이라는 게 폭풍, 뭐 기상이변 이런 걸 얘기합니다만은 이런 것이 통상적으로는 충분히 관리 가능하지만 한꺼번에 두 가지 이상의 태풍이 한 지역에 갑자기 몰아치면 태풍끼리 서로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또 새로운 후폭풍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것을 관리하기 어려운 폭풍 또는 최악의 폭풍 이래서 퍼펙트 스톰이라고 흔히들 이제 기상학에서 얘기를 해온 건데요. 이게 1991년에 영화로 나왔습니다. 예. 이 볼프강 페데르젠이라는 유명한 독일 감독이 만든 영화로 퍼펙트 스톰, 이제 바닷가에 나갔는데 태풍이 여러 군데서 불어와서 통제를 못하고 큰 어려움을 겪는 이런 장면인데 그 영화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미국에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이것을 당시 뉴욕 대학 교수라는 이 닥터 둠 박사로 불리는 루비니 교수가 경제에도 퍼펙트 스톰이 있다. 그러니까 경제에 여러 가지 악재가 있는데 하나하나 악재가 다가왔을 때는 그 원인과 과정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잘 대처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 개가 같이 닥쳐오면 이게 헷갈려서 큰 충격에 휘말릴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경제학 교과서에 올라가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그냥 일부 경제학자들이 어떤 여러 가지 복합 악재의 폐해상을 강조해서 얘기하는 하나의 뭐 사회적 언어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최근 뉴욕 증시를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서 세계 경제에 이번에 퍼펙트 스톰이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네, 한국 경제도 이러한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제 유가 상승으로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도 상승하고 있고 또 소비자 물가도 6개월째 2%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예측하지 못했던 각종 경제 악재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지금 돌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헝따 그룹이 사실상 파산을 했죠. 또 중국의 석탄 부족으로 전기가 부족해지면서 제한 송전이 되면서 세계 공장에서 생산이 제대로 안 되고 또 코로나 팬데믹이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 반도체 부품이라든지 차 부품이 제때 생산되지 않았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스마트폰을 좋은 제품을 만들어 놓은 것도 한두 부품이 없어서 완성품을 못 만드는 사태, 또 영국에는 브렉시트로 인한 사태, 각 지구촌 곳곳에서 이런 사태들이 터집니다. 근데 이런 것이 이제 한꺼번에 서로 얽히면 물고 물리면서 폭풍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우리 경제의 경우에는 우리 경제는 뭐 과거와 같이 그렇게 취약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대외 무역 의존도가 다른 나라보다 큰 나라이기 때문에 외풍이 한국에도 불어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미리미리 경고하자. 그래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같은 분은 취임하자마자 우리가 퍼펙트 스톰에 올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미리미리 세우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럼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뭐 리먼 사태라는 큰 태풍이라고 할까요? 스톰이 있었는데 그때하고 좀 상황이 다르게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쳐서 발생하는 게 퍼펙트 스톰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때도 2008년 당시에도 여러 악재들이 있었습니까? 예, 그 당시에도 이제 리만 브라더스 사태도 그 하나만 온 것이 아니고요. 네. 1997년 아시아의 금융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이 계속 얽히고 슬키면서 그게 글로벌 위기 당시에 가장 폭발적으로 터져 나온 게 리만 브라더스 사태거든요. 예. 지금도 그럴 개연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특히 코로나 팬데믹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에서 공급망이 마비되어 있는 사태.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 같아요. 예. 지금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라든지 LA 같은 그런 국제 항구에 가면 컨테이너가 제때 지금 드나들지 못하는 그런 어떤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있고, 거기다가 또 인플레, 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또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긴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갑자기 긴축을 했을 때 거기에 어떤 그 금융 경색 현상, 이것을 이제 경제 용어로는 테이프 텐트럼 현상이라고 그러는데요. 긴축 발작이죠. 이런 게 올 수도 있다. 특히 최근에 국제 유가 상승은 상당히 지금 세계 경제 곳곳에 지금 부담을 주고 있죠. 예. 네. 한편 이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세계 경장률을 소폭 하향 조정을 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예, IMF라는 곳은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국제통화기금 인터내셔널 마니터리 펀드인데요. 이건 굉장히 그 공공성이 높고 공신력이 높습니다. 개인 연구소가 아니고요. 사실상 세계 중앙은행이나 마찬가지고 각국으로부터 공식 통계를 직접 강제로 받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자, 여기 지금 막 나왔는데 예. IMF 세계 경제 전망 보면 그동안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점점 세계 경제가 좋아진다. 확대 일방적으로 전망을 해왔는데 이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해서 오히려 좀 더 지금 떨어지고 있다 해서 7월 달보다 조금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세계 경제 전체로는 6.0%에서 5.9%로 0.1%포인트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 차이는 굉장히 미미한 겁니다. 예. 그러나 상승하다가 떨어지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좀 세계 경제 기류에 새로운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대로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올해 4.3%의 성장을 하고 내년에는 3.3% 성장을 할 것이라고 전망이 나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일각에서 이제 퍼펙트 스톰이 온다. 공급망 물류 마비 사태가 온다 해서 상당히 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가장 공신력이 높고 최신의 자료를 갖고 있는 IMF가 세계 경제를 어떻게 전망할지 굉장히 관심이 집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 전망보다 좀 낮아졌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낮아진 폭이 거의 미미하다. 이것은 공급망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기는 있지만은 적어도 아직은 퍼펙트 스톰은 좀 과장된 우려고 세계 경제 충분히 컨트롤 가능하다. 특히 IMF는 내년도 성장 전망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전 세계가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물류난이라든지 공급망 붕괴 같은 것도 한 서너 달 지나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일시적인 상황으로 적어도 IMF는 보고 있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고요. 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1%포인트 좀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그러니까요. 미국 전역에 지금 저 그림에도 나오지만 항구에 지금 컨테이너 적체 사건 이런 것들이 연말까지는 조금 계속되지 않겠냐는 그런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포인트나 떨어져서 낮춰 잡았는데 중국은 뭐 막상 전력난이라든지 뭐 공급 지연 사태라든지 이런 악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뭐 0.1%포인트 낮춰 잡은 거면 거의 뭐 변화가 없다고 예측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펀더멘털이 굉장히 좋다는 이유로 그대로 그냥 가져갔고요. 4.3%. 왜 그런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중국은 전력난 문제가 있지만 그게 중국 전역이 아니고 일부 지역에 국한된 문제고 중국 GDP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공급망 붕괴로 와서 부품을 제때 생산하지 못할 경우에 그 타격은 오히려 중국보다는 그 제품을 사다서는 다른 나라가 더 훨씬 타격이 네. 크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민간 소비가 GDP의 겨우 대부분을 장악을 하고 있는데 민간 소비가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약 80%입니다. 그런데 그 민간 소비가 지금 10월 말에 지금 시작되는 그 미국의 땡스기빙이라든지 또 크리스마스라든지 여기 집중돼 있는데 요게 공급망 때문에 이를테면 미국에 지금 서로 선물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선물의 부품이 부족해서 미국의 월마트 같은 곳에서는 스스로 자체 지금 배를 만들어서 자력 동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적어도 IMF가 볼 때는 현재 상황은 일시적이다. 그리고 공급망 부족은 풀릴 수가 있다. 다만 급격한 긴축으로 갔을 때 그때 나올 수 있는 그 긴축 발작 현상, 갑자기 통화량을
줄이고 금리를 올렸을 때 가계부채를 못 갚는다든지 기업 대출이 늘어난다든지 그것을 좀 잘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신중한 충고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요. 아마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삼성전자 주가가 10개월 만에 7만 원 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6만 전자가 됐거든요. 네. 3분기 매출이 신기록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가 내려간 이유가 뭘까요? 네, 삼성전자 이름이 좀 나쁘다. 이런 우리나라 코스피에서는 그런 좀 얘기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아니라 한 10성전자 이랬으면 가격이 10만 전자가 됐을 때 3을 붙여놨다 보니까 자꾸 3으로 회귀한다. 이것은 뭐 우스갯소리고요. 자, 지금 삼성전자의 별명은 사실은 국민 대장주. 또 국민주,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고 또 삼성전자가 우리 그 GDP에서 미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 국민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그래픽의 주가가 뚝뚝뚝 떨어지면서 네. 삼성전자에 투자한 사람은 물론이고 보통 간접 투자를 하라 해서 펀드에 투자하는데 그 펀드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떨어지면 대부분 국민들이 같이 타격을 입게 되는데 이게 지금 한때 98층까지 올라갔거든요. 증권시장에서 말하는 98층이라는 것은 9만 8천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전자를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그때 주식 산 사람들 입장에서는 9만 8천 원에 샀는데 지금 6만 8천 원, 6만 9천 원이 됐단 말이죠. 최근 몇 달 사이에 30% 이상 떨어졌다.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죠. 삼성전자가 떨어지는 바람에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도 지금 떨어지는 상당히 퍼펙트 스톰을 우려하게 만드는 한 요인이 바로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87층에 있거든요. 누가 10만 전자 간다 그래가지고 또 샀다가 지금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하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었겠습니다만 오너일가 주식 매각도 있고 또 뭐 메모리 반도체 D램의 가격이 폭락할 거라는 예측도 있어서 이게 지금 바닥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 뭐 길게 보면 일단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여러 가지 그 내부 펀다멘탈 이런 걸 놓고 볼 때 지금 크게 무너질 만한 요인은 별로 없는데요. 단기적으로 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느냐? 첫 번째, 오나 일가들이 주식을 팔겠다고 KB금융에다가 주식 매각 신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물량이 무려 2조 원이에요. 2조 원어치를 팔겠다 그러면 주가가 안 떨어지는 게 이상하다시피 하죠. 상속세 내려고 좀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그러니까 홍나희 여사, 이재용 부회장의 어머니죠. 그다음에 여동생인 이부진, 또 이서연 사장 이 세 분이 무려 2조 원어치 주식을 팔겠다 이랬거든요. 자, 상속세가 현재 지금 주식 부분에 관해서 나온 게 약 한 12조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상속세를 5년에 나눠 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연부연납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그게 이제 20%를 냈고요. 내년 4월 달에 또 내야 되는데 당장 현찰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팔겠다. 주식을 팔아서라도 내겠다. 이러니까 이제 그 정권 시장에 특히 우리나라에서보다도 외국인들이 뉴욕 증시나 유럽 증시에서 바라볼 때 주가 대폭락이 오는 것이 아닌가 해서 우려를 해서 외국인들이 좀 투매를 한 그러게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의 그 팩트는 D램 반도체가 앞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 수 있다. 이건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D램이 우리나라 반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D램이 최근에 반도체 호황을 타고 전 세계적으로 공급 생산량, 생산 캐파가 굉장히 늘어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그런 전망 이런 것이 잇따라 나오면서 지금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출렁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박사님께서도 혹시 삼성전자 주주십니까? 저는 뭐 주식이 별로 없어서 삼성전자 주식은 제 와이프 처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몇 층에 계시나요? 근데 그 청수는 우리는 사생활 각자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그런 거 물어보지 않는 거로 서로를 에티켓으로 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갖고 있습니다. 몇 층에 계세요? 저는 7층. 70층. 70층? 70층. 알겠습니다. 네, 제대로 훌륭합니다. 다 계시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대열 경제익기 김대열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